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먼저 요즘 인공지능 업계에서 화제가 된 소식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엔트로픽이 자사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인 Fable5를 다시 선보이면서 정액 요금제로 쓸 수 있는 건 바로 오늘 7월 7일까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후로 Fable5는 쓴 만큼 내는 종량제로만 굴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모델이 돈을 먹는 방식입니다. 같은 일을 시켜도 Fable5는 바로 이전 모델인 오프스보다 평균 4배의 토큰을 씁니다. 게다가 그동안 월 $200, 우리 돈으로 부가세 포함 약 34만 원짜리 맥스 정액 요금제를 쓰던 사람은 같은 값을 종량제로 냈을 때보다 30배나 많은 토큰 한도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 둘을 곱하면 엔트로픽이 이번에 Fable5의 실질 비용을 기존 모델 대비 120배까지 끌어올린 셈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값이 싸질 거라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죠.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보다 싼지 그 비용의 민낯을 정면으로 뜯어본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The Infographics Show가 짚은 한 분석을 인용해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분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은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고요. 회사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무거운 부채가 바로 여러분의 급여라고.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디지털 노동자는 인간 노동자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싸게 먹힌다고 말이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버의 이사회실 안에서 방금 뭔가가 바뀌었다는 게 이 분석의 이야기입니다. 물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내부 인공지능 도구에 플러그를 뽑고 있고 우버는 2026년 인공지능 예산 전체를 단 4개월 만에 태워 없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란하던 거대한 대책극이 벽에 정통으로 부딪혔고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싼 쪽은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됐다는 게 이 분석이 내놓는 결론이에요. 지금부터 왜 이렇게 됐다는 건지 이 분석이 제시한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엔지니어들에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코딩 도구 중 하나인 클로드 코드를 활짝 열어줬습니다. 수천 명의 개발자와 매니저, 디자이너가 자기 업무를 더 많이 이 도구에 넘기라는 주문을 받았고 인공지능 코딩은 팀이 일하는 방식의 핵심이 됐다고 하죠. 성과는 즉시 나왔고 도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러다 2026년 5월 회사는 이 라이선스를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이 분석이 인용한 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클로드 코드에 대한 직접 접근 권한을 대부분 취소하고 엔지니어들을 더 저렴한 자사 도구인 GitHub 코파일럿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삭감은 윈도우즈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팀을 가장 크게 때렸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단순한 정리 작업이었어요. 그 도구가 지나치게 인기를 끌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청구서였다는 게 이 분석의 지적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도구에 기댈수록 청구서는 불어났고 청구서가 불어날수록 접근은 더 빨리 막혔다는 거예요. 그 도구는 너무 훌륭했고 동시에 너무 비쌌던 겁니다. 게다가 이 방향 전환은 하필 회계 연도가 닫히는 시점,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잘라낼 비용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바로 그때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라고 이 분석은 말합니다. 엔지니어들의 접근을 끊었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기술에 건 판돈까지 물린 건 아니었거든요. 2025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에 최대 $50억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그 대가로 엔트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줄 클라우드에서 $300억 쓰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손끝 하나 바뀌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을 잃은 회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이 분석의 해석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제품을 믿었고 여전히 그 노다지를 원했어요. 다만 그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일이 아니었다고 이 분석은 이어갑니다. 우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026년 4월 우버의 최고 기술 책임자 프라빈 네팔리 나가는 회사가 2026년 인공지능 코딩 도구 예산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인정했습니다. 1년치 예산이 4개월 만에 증발한 겁니다. 이 도구는 2025년 말 약 5천 명의 엔지니어에게 깔렸고 채택 속도가 무서웠다고 하죠. 2026년 2월 엔지니어의 약 32%가 쓰던 게 3월에는 84%까지 치솟았어요. 우버는 이걸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는 겁니다. 팀별로 인공지능 사용량 순위를 매기는 리더보드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사용량은 하나의 경쟁이 됐고 그러다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분석이 전하는 숫자를 보면 일반적인 엔지니어는 한 달에 $150에서 $250를 썼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들은 $500에서 $2,000에 달했고요. 나가 본인도 단 2시간짜리 데모에서 $1,200어치 토큰을 태웠다고 합니다. 리더보드가 모든 팀을 위로 밀어붙이면서 월별 청구액도 함께 치솟았어요.
아무도 멈춰서 한계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다는 거죠. 우버의 CEO는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자사 코드의 약 10%를 쓴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일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작 진짜 비용 절감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분석은 이 상황을 한 가족이 25년짜리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돈을 단 한 주말 장보기에 다 털어넣은 꼴에 빗댑니다. 그게 우버의 4개월이었다는 거죠. 우버의 최고 운영 책임자 앤드류 맥도널드는 이 청구서를 두고 머리가 폭발할 지경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많은 토큰을 태우고도 그는 고객이 체감할 만한 결과물을 단 하나도 콕 집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비싼 인간을 대체해서 돈을 아껴준다고 들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게 이 분석의 진단입니다. 고성능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자기가 밀어내려던 주니어 개발자 한 명에 비해 일 하나를 끝낼 때마다 훨씬 큰 숨은 비용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지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앞서간다는 기업들이 정작 자기네 인공지능을 계속 켜둘 여력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산업 전체가 이게 미래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는데 결국 손에 쥔 건 청구서뿐이었다고 이 분석은 꼬집습니다. 비용이 이렇게까지 폭주한 배경에는 하나의 문화가 있다고 이 분석은 봅니다. 2025년을 지나 2026년까지 빅테크는 인공지능 쓰는 걸 하나의 스포츠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직원들에게 토큰 맥싱을 권했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토큰을 많이 태우라는 뜻의 속어인데 문제는 토큰이 많아질수록 월말 청구서도 같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아마존의 메시지는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쓰라가 아니라 그냥 더 쓰라였다는 겁니다. 메타에서는 한 직원이 클러디오노믹스라는 리더보드를 만들어 직원들을 인공지능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로 줄 세웠다고 하죠. 과소비가 명예의 훈장이 된 거예요. 프롬프트를 가장 많이 날리는 엔지니어는 낭비꾼이 아니라 미래처럼 보였고요. 메타는 뒤늦게 위험을 알아채고 이 리더보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분석은 이걸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엔지니어 입장에서 프롬프트 하나를 더 쓰는 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 1센트의 일부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니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고 그게 정말 필요한지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무해해 보이는 프롬프트 하나, 수천 명의 직원, 매일 수백만 건의 작업, 이 모든 게 합쳐지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채트봇은 그저 몸풀기였다고 이 분석은 말해요. 진짜 위험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멈추고 그것을 풀어놓았을 때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에이전트죠. 이 분석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일반적인 채팅 프롬프트는 깔끔한 한 번의 주고받기예요. 여러분이 묻고 뭐들이 답하고 계량기가 딱 한 번 딸깍합니다. 에이전트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 녀석은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쫓습니다. 코딩 작업을 맡기면 스스로 코드를 읽고 계획을 세우고 수정본을 쓰고 테스트를 돌리고 뭔가 깨지면 다시 시도해요. 스스로 끝났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고리가 계속 돌고 매 단계마다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작업 하나는 단순 채팅보다 토큰을 5배에서 30배 더 먹는다고 하고요. 최악의 경우 일부 보고에 따르면 1000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건 성공한 작업이 아니라 실패한 작업이라고 이 분석은 짚어요. SWE 벤치라는 업계 표준 테스트가 있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버그, 그러니까 인간 엔지니어가 직접 손으로 고쳐야 했던 코드에서 뽑아낸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최고 수준의 에이전트조차 이 테스트의 절반도 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버그를 찾고 수정안을 내고 테스트를 돌리고 실패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고 새 경로를 시도하고 또 실패합니다. 어려운 버그 하나에 5번에서 10번의 완전한 시도가 필요할 수 있고 매 시도가 첫 번째만큼 돈이 드는데 결국 에이전트가 포기하거나 사람이 불려와서 고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이 분석은 이 장면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배관공이 렌치를 떨어뜨릴 때마다 정가를 청구하고 트럭이 오갈 때마다 요금을 매기면서 정작 파이프는 여전히 새고 있다고 상상해보라고요. 이걸 시간 절약이라고 부르진 않을 겁니다. 사기라고 부르겠죠. 대기업 규모에서 실패한 에이전트 작업이 딱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큰 하나의 값이 계속 떨어져도 그리고 실제로 떨어질 텐데도 이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이 분석은 못 박아요. 애초에 문제는 토큰 하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모든 토큰을 뽑아내는 칩 돌리려면 전기가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단순 채팅 프롬프트 하나가 책상 스탠드를 켜는 거라면 에이전트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경기장 전체의 조명을 켜는 셈이라고 이 분석은 표현해요. 여기서 업계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응용 딥러닝 담당 부사장 브라이언 카탄자로는 인공지능 붐을 이끄는 바로 그 칩 만드는 사람입니다. 비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세상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죠. 그런 그가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자기 팀에서는 연산 비용이 직원 비용을 한참 넘어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혁명을 돌리는 칩과 전력이 이제 그걸 운용하는 사람보다 더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기계는 더 이상 싼 쪽이 아니었고 싼 쪽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업계도 이걸 알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칩 설계에 매달리고 있다고 이 분석은 전합니다. 최신 칩 마야 200은 이 모델들을 돌리는 비용을 끌어내리려고 만들어졌어요. 2026년 4월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마야 200이 서버렉에 꽂힌 기존 칩들보다 달러당 토큰 처리량에서 30% 이상 낮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미 애리조나와 아이오와 데이터 센터에서 돌고 있고요. 진짜 진전이죠. 하지만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만든 절감부는 그 위에 쌓이는 에이전트 워크로드가 고스란히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토큰 하나를 더 싸게 만들면 에이전트는 그만큼 토큰을 더 요구합니다. 절감부는 순이익에 닿기 한참 전에 사라지고요. 리서치 기관 가트너는 2030년까지 최상위 모델을 돌리는 비용이 2025년보다 약 90% 싸질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순수한 사고력의 값이 그야말로 폭락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가트너는 기업이 실제로 내는 인공지능 비용은 싸지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다고 이 분석은 전해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버를 옥죄는 것과 똑같은 힘이라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작업당 훨씬 많은 토큰을 먹으니 늘어나는 사용량이 떨어지는 가격을 눌러버린다는 거죠. 게다가 인공지능 기업들이 그 할인분을 굳이 고객에게 다 넘길 이유도 없고요. 한 가트너 애널리스트는 값싼 자동화를 기대하는 경영진에게 경고한다고 합니다. 값싼 일상용 토큰과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에 대한 값싼 접근은 같은 물건이 아니라고요. 싼 부분과 강력한 부분은 서로 다른 제품이고 강력한 부분은 계속 비쌀 거라는 겁니다. 한편 인간의 임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고성능 인공지능 사고력의 값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노동자를 돌리는 비용이 그것이 대체하려던 인간의 급여를 뛰어넘어 치솟는다는 게 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수치를 계산해봤더니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이 2030년까지 전 세계 토큰 사용량을 24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매달 약 12경 개의 토큰이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빅테크는 이 수요에 대비하겠다며 데이터 센터와 칩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에이전트의 미래로 질주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석은 그들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 붙잡으려는 바로 그 수요가 동시에 그들의 이익률을 파괴하는 바로 그 수요라고 지적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작업 하나하나마다 손해보는 기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일도 아니라고 하죠. 이제 완전한 규모에 도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2023년으로 거슬러 가면 마이크로소프트는 GitHub 코파일럿을 월 $10에 팔고 있었어요. 이 분석이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 한 명당 매달 $20 넘게 손해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사용자는 한 명당 월 $80까지 비용이 들었고요. $10가 들어오고 $80가 나간 거예요. $20짜리 지폐를 $10에 팔면서 물량으로 만회하겠다는 장사였던 셈이죠. 많이 팔수록 더 크게 손해보는 구조요. 그 초기 코파일럿의 손실은 하나의 경고였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게 이 분석의 정리입니다. 에이전트 하나가 작업 하나에서 태우는 비용은 채팅 사용자가 한 달 내내 쓴 비용과 맞먹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분석이 인용한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이 상황을 딱 한 줄로 요약했다고 합니다. Too much spend, too little benefit. 지출은 과한데 효익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를 쓴 짐 코벨로는 이 업계에서 가장 목소리 큰 회의론자였어요. 그는 빅테크가 인공지능 구축에 약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을 예정이라고 짚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이 풀겠다는 그렇게나 비싼 문제가 대체 무엇이냐고 그는 되묻는다고 하죠.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또렷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지출은 막대한데 성과는 흐릿하고 측정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시장은 인공지능의 비용과 가치 사이 간극을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높이며 달려가고 있다고 이 분석은 봅니다. 하나의 산업 전체가 자기네 대표 상품이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는 미래를 짓는데 수조 원을 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실패는 결국 그 어떤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단 하나의 뿌리로 되돌아간다고 이 분석은 말합니다. 그 뿌리는 곡선에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 유능해질수록 그 비용은 직선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선을 그리며 위로 치솟는다는 거죠. 채팅에서 진짜 에이전트로 넘어간다는 건 추론과 제시도의 층을 쌓는다는 뜻이고 각 층은 이전 층 위에 복리로 얹힌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르게 작동한다고 이 분석은 말해요. 더 숙련된 노동자는 대체로 거의 같은 비용으로 더 빠르고 더 잘 일하게 됩니다. 주니어 직원이 산출량을 2배로 늘려도 급여는 거의 그대로예요. 하지만 에이전트가 산출량을 2배로 늘리면 토큰 청구액은 그보다 몇 배로 뛴다는 거죠. 둘은 같은 궤적 위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곡선을 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의 가격에서 완전히 자율로 돌아가는 에이전트는 노동자의 대체제가 아니라 사치품이라고 이 분석은 규정해요. 기업은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작고 값진 영역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이야기와 달리
전체 노동력에 걸쳐 마음껏 풀어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굴러가는 노동자라는 꿈은 애초에 자기 비용을 견디며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을 지켜준 건 친절함도 갑작스러운 기업의 변심도 아니라 훨씬 더 냉정하고 확실한 것, 바로 단순한 산수였다고 이 분석은 결론 짓습니다. 시스템이 똑똑해질수록 비용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거대한 대체극은 이번 10년 안에는 그 어떤 영리한 엔지니어링으로도 우회할 수 없는 현실에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일자리에는 어떤 의미인지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짚습니다. 인공지능 붐 내내 인간이 루프 안에 있다는 말은 연약한 구호처럼 들렸어요. 규제 당국 달래려고 채우는 체크박스, 기분만 좋아지는 안전장치 정도로요.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작동하는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값싼 인공지능이 모두를 대체한다는 꿈이 저무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직무 하나가 회사에서 가장 값진 자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에이전트를 지켜보다가 그것이 비싼 실패의 고리에 빠지는 순간을 낚아채는 사람. 결과물을 확인하고 비용이 프로젝트를 파산시키기 전에 폭주하는 프로세스를 멈추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회사와 주기마다 계속 피 흘리는 예산 사이를 막아서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업계에서 가장 목소리 큰 응원단조차 본의 아니게 이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이 분석은 말해요. 엔비디아를 이끄는 젠센 황은 언젠가 100개의 에이전트가 모든 직원과 나란히 일하게 될 거라고 즐겨 말합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나란히요. 에이전트는 늘어나겠지만 그것들은 중심에 선 노동자 한 명을 둘러싸고 늘어난다는 거죠. 그 노동자를 빼버리면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기계들이 가치를 만드는지 청구서만 쌓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향한 의심은 이미 번지고 있다고 이 분석은 전해요. 언어학습 앱 두올링고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한다는 서사에 강하게 올라탔다가 도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는 이 기술이 사람처럼 일을 통째로 떠맡지는 못할 거라고 인정했고 직원들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썼는지를 인사평가에 연동했던 규정마저 없앴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게 결과 대신 형식적인 작업만 보상한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러니 일의 미래는 하나의 혼합체라는 게 이 분석의 전망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붐이 도는 내내 우리는 인공지능이 노동자이고 사람은 그저 잘라낼 비용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뒤집혔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사고 엔진이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한 조각과 하룻밤 잠으로 다시 돌아오는 유연한 정신이고 그저 멈춰서 생각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1000배의 청구서를 안기는 법이 없다는 거죠. 거대한 대체극을 막아선 건 두려움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였다고 이 분석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숫자 속에 평범한 노동자들을 위한 뜻밖의 승리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분석이 짚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언급된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버, 메타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는 나스닥의 무게중심입니다. 이들이 인공지능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앞으로 이 시장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